네, 2025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좀 빨리 묻히는 느낌인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걸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2일 전쟁, 3시간 전쟁. 네, 3시간 전쟁은 짐작하실 겁니다. 1월 2일 미국이 단 3시간 만의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해 왔습니다. 3시간 전쟁입니다. 3시간 만에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12일 전쟁은 연도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아랍연맹하고의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한 적이 있죠.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 6월이었던가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받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드론은 거의 이스라엘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을 정확히 타격했고 또 이란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했고 이란 안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서 요인들이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벙커 버스터 폭탄을 투하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단 12일 만에 이란은 깨갱하고 들어간 전쟁. 전쟁도 같지도 않죠. 육군은 움직이지도 않고 미사일과 드론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난 12일 전쟁.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저도 약간 놓쳤습니다. 압도적이구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다음 2월 달이면은 만 4년이 돼가네. 근데 아직도 원하는 바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3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단 12일 만에 자기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재밌는 거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부통령 하던 사람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CIA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수용했다. 네, 마차도라고 하는 노벨평화상 수상한 여자가 있지만 그는 베네수엘라를 이끌지 못한다. 이런 판단으로 버렸답니다. 자, 이게 국제정세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서 뭐 그럭저럭 외교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보낸 특사가 마두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바로 마두로를 잡아갔으니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인지 일본에 대한 히토리오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과를 부리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의 서방구라 그러면 대서양 쪽을 얘기하는데 그쪽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시끄럽다면 동반구는 태평양 쪽이죠. 이쪽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동반구 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좀 아니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해서 성과는 거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으로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장군 인사도 안 돼 있고 보통 2년 하게 되면 사단장 교체하는데 사단장이 4년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령 춘장 인사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공석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이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를 빼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자신이 있는지 전에 가보면 건방이에요. 안보에는 초의 빈틈도 없어야 되는데 럴럴랄라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매우 예민한데 허점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방부를 전쟁부로 같이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원래 전쟁부는 디파트먼트 오브 워는 미국 육군부의 이름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은 육군부, 해군부가 있었는데 해군부는 네이비를 썼는데 육군부는 워를 썼어요. 근데 이 육군부, 해군부, 그 다음에 공군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상급 부서로 국방부를 만들면서 지금도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약하고 국방부가 커졌는데 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같이 부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이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장성들을 다 버지니아주 관티코 해병대 기지로 불러 모아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듯이 회의를 갖고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 기억이 나는데 언제든지 미국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뭐도 없다. 이제 뭐 다인종 이런 거 없다. 딱 오로지 승리 하나밖에 없다. 네. 체력이 안 되는 군인은 나가라 그랬고요. work, 의식화라는 단어죠. 의식화된 군인들 때문에 전투에 약화됐으니까 필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왜 저러나 그랬더니 바로 베네수엘라 공습에서 보니까 이 공습을 한 그날 밤이 보름날이었어요. 달이 아주 환한 날. 원래 계획은 크리스마스에 잡았다 그러죠. 그때는 금음이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연기하다가 아주 달 밝은 날 공습을 시작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한치의 오차. 헬기가 들어갔을 때 피격이 됐다. 근데 비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았다. 피해는 없었다. 그거 외에는 미군은 한 명도 안 죽고 당한 게 없어요. 완벽한 작전을 3시간 만에 하고 마두로를 붙잡아서 뉴욕으로 데려왔습니다. 아, 미국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헤그세스가 그렇게 철저한 연설을 했고 트럼프가 전쟁부를 쓰라라고 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2일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었을 때 뭐 3차 대전이 가니 중동전이 벌어지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쏜 미사일 둘은 다 막아내고 물론 미국이 많이 도왔죠. 그리고 걔네 시설 요인들 상당히 제거한 상태에서 미국이 벙커 버스터로 이란의 핵을 다 핵기지를 때려버렸습니다. 11일 만에 전쟁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제법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격렬하답니다. 35명이 현재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란 정부는 당황해서 국민이 8,000명, 10,000명인데 매달 $7씩 주겠다. 뭐 수당을 주겠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28일 시위가 시작돼서 1,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22년 시위보다 훨씬 크고요. 지금 이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인가요? 그는 이 시위대를 폭도라고 하면서 발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5.18 광주를 숭배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해야 돼요. 하메네이 정신 차려. 광주 시민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좋아하는 우리 민주인사들도 이란 독재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됩니다. 찍소리도 안 하면은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럴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폭도라는 단어를 하메네이가 사용했는데 우리 광주 사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정말로 안 되죠. 네. 지금 12일 전쟁으로 이란이 깨졌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인을 줬어요. 지금 트럼프가 일거수일투족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공격 작전 명령이 굿럭, 가스피드 둘 다 행운을 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같은 뜻이죠. 그게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말로 사인을 딱 준 순간에 밤 10시 몇 분에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언제 어디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지 몰라요. 헤그세스가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군은 항상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고 이번에 미 합참의장이 연설하는 걸 보니까 아주 연습을 수도 없이 했고 거의 기계처럼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하메네이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사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헤게모논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중국도 자기네가 1대1로 하면서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도전을 했죠. 베네수엘라랑 친해져 갖고 미국을 흔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된통당했고 그러한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동북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한치의 빈틈도 없이 미국 편에 딱 서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다카이치는 중국이 군함을 동원하고 위협을 강하면은 그거는 대만의 위험한 상황이다. 즉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미군이 출동하면 일본 자위대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끈해갖고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 대한 히토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나라들 이 중에 북한이 들어가고 중국이 당연히 들어가죠. 일단 푸틴은 지난번 알래스카로 불러서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지난 10월 말인가요? 경주에서 만났지만 4월에 다시 가서 만나서 또 한바탕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푸틴을 다루기 전에
그 똘마니 들쯤 되는 누구를 하나 다루겠죠. 그게 이란이 될 수도 있고 이북의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죠. 이렇게 된 사태가 어떻게 해서 탁 터지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아파치 대대가 철수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재명 정권은 내란몰이 하다가 지금 장군들 장성들 날리느라고 장군 인사 대령 인사를 안 하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헤르세스 반도 못 따라가요. 어디 껐덕껐덕 다니면서 웃고 다녀. 이재명 대통령도 어디 가서 셀카 찍고 그래 중국 가서 그럴 때가 어딨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내부 단속을 딱 해야지. 그리고 민주당은 김병기를 쳐내면서 뭘 해야지. 김병기 스스로 나가도록 어떻게 그러고 있어. 3시간 전쟁, 11일 전쟁.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마차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안 해서 마차도조차도 놀랐어요. 노벨상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야, 미국이 냉정하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FAFO, Fuck Around and Find Out. 까불지 말고 꺼져.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FAFO가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도 있죠. 저는 중국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은 안보 태세부터 아주 강화해야 된다. 이번에 마두로 체포될 때 그를 경호했던 게 쿠바의 정보기관 요원들이었답니다. 근데 그들 30몇 명이 몰살을 당했죠. 미국 특수부대원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치사하는 바가 큽니다. 쿠바는 그렇게 경호를 해주는 대가로 베네수엘라로부터 거의 공짜로 석유를 받아서 국가를 유지했는데 이제 석유가 끊어지면 쿠바가 뒤집혀질 수도 있죠. 미국은 아마 자기네 가까운 쿠바를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핵을 흔드는 김정은을 잡을 겁니다. 그런 김정은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통일부하고 국정원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한국을 어떻게 다룰지도 저는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즉시 안보체제 점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